유정님 여기 항동 푸른 도서관의 옥상 공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혼자 여기 와보고 나서 딱 여기 유정님이랑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녹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떠세요? 저 진짜 여기 지금 1층부터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냥 이 도서관도 너무 좋고, 공원 옆에 도서관이 붙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그 1층에서 봤었던 그 책 가지고 산책할 수 있게 그 산책 가방이랑 책이랑 산책 지도랑 이렇게 놔둬져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죠. 저도 그게 진짜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작은데 답답하지 않고 좀 새 건물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 것 깔끔하고 그래서 적당한 소음도 있고 그래서 음. 저번에도 여기서 책 읽고 갔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도 한번 다음에 또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좋습니다. 저희가 또 각자 본업도 있지만 이제 또 따로 창작을 하고 하는 예술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창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골라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저는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라는 책을 골라왔는데요. 이거는 읽은 지 한 2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 분야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를 엄청 오랫동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었는데 이번에 창작이라는 주제로 나와서 이 책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봤어요. 이 릭 루빈이라는 사람은 음악 프로듀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처럼 뭔가 이 창조적 행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이 가치관과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뻔하지 않고 되게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서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작이란 무에서 유를 지어 짜내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감각하는 자연스러운 태도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뭔가 대단한 이 창작의 기교 이런 것보다는 좀 매 순간 오감을 열어두는 알아차림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줘서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 좀 가볍게 산책하듯이 일상의 풍경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일 자체가 이미 창작의 시작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떤 비유를 하셨는데 되게 좋았던 게 꿀벌로 좀 창작을 비유를 하셨거든요. 꿀벌이 창작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게 꿀벌이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사명감은 없지만 그저 달콤한 꽃향기에 이끌려서 이 꽃 저 꽃 막 오가면 오갈 뿐인데 근데 그 단순한 움직임이 자연스레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숲의 다른 생명들까지 먹여 살린다. 이게 바로 창작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그 꿀벌처럼 지금 내 마음을 이끄는 작은 호기심과 즐거움에 한번 집중해보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건네고 계시고, 그리고 책의 문장에 창조의 욕망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 올바른 모양의 퍼즐 조각이 나온다. 라는 문장도 나왔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결과물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조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관한 문장을 하나만 좀 읽어드리면 이 문장이었거든요. 예술적 계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숨겨져 있다. 드리워진 그림자, 성냥 타는 냄새, 우연히 듣거나 잘못 들은 특이한 문구 같은 것에 그것을 드러내는 연습에 꾸준히 잡념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영감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인풋의 변화를 줘보자. 소리를 끈 채 영화를 보고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단편 소설의 문장 첫 단어만 읽고 도를 크기나 색깔에 따라 정렬하고 자각몽 꾸는 꿈을 꾸는 법을 배워보자.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유정님도 이 창작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막막함을 풀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른 인풋을 넣어본 적이 있으신지,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기 위한 좀 유정님만의 뭐 엉뚱한 시도나 루틴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 문장 자체가 일단 너무 좋은데 네. 그 어떤 시도와 루틴을 하냐면 일단 문구점에 가가지고 필요 없는 사물들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그 한가람 문구를 네. 요즘 많이 가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개강을 해서. 네. 근데 학교 안에 한가람 문구가 있어요. 되게 크게 있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그 예술을 위한 도구들 그리고 뭐 물건들, 문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걸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롭게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작의 도구들을 보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진을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진을 뭘로 만들까? 근데 보통 평범한 책, 이렇게 인쇄소나 제본소에 가서 맡겨서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기성 책이 아니라 진은 조금 더 특이하거나 색다른 방식으로 또 수작업으로 많이 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봐요. 뭘로 책을 만들 수 있을까? 뭘로 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북바인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다른 종류의 예술의 도구들이나 아니면은 건축 모형 만드는 미니어처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진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글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그냥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간판이나 전단지나 이런 걸 보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게 전문가가 쓰지 않은 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단어나 생소한 조합 같은 게 많고 뭐 어투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써놓은 뭐 손으로 써놓은 문장도 제각각이고 글씨체도 제각각이고 쓰는 방식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느껴요. 근데 다 약간 직접 진짜 움직여서 약간 하는 그런 루틴들이네요. 그쵸?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다. 그럴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그렇게 레퍼런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도 것도 가능하지만 있겠지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사소한 건데 이제 좀 저는 전체적인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어떠한 뭔가를 만들 때에 내가 이거에 대한 영감이 필요할 때 뭘 하나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해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그 노래 목록들을 만들어서 정해가지고 그거를 플레이리스트로 만드는 거를 그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보통 그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봄 플레이리스트, 여름 플레이리스트. 근데 진짜 듣다 보면 사실은 중복되는 게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또 뭐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가 그 익숙한 노래가 나왔을 때 딱 멈춰서 듣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냥 좀 더 자꾸 새로운 걸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우면서도 나한테 맞는 내가 뭔가 이렇게 탁 꽂힐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저는 지니 어플을 쓰거든요. 음악 어플이. 그러면 이제 노래 최신 음악 목록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를 다 추가해서 하나하나 듣는데 음. 조금 웃길 수 있는데 그 쇼미더머니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3초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랩.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도 약간 심사위원이 된 마음으로 이렇게 틀고 한 몇 초 듣고 넘기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넘기고 근데 한 3초 몇 초 듣다가 이거 되게 좋은데? 하면 진짜 끝까지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 멜로디가 좋았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사실 심리도 있잖아요. 뭔가 아직 누군가가 잘 모르는 그 노래를 먼저 좋은 노래를 먼저 안 체득한 그런 사실 희열감도 좀 있잖아요. 나도 새로운 노래를 듣고 그래서 이번 작년 여름 때 제가 정말 만족했던 여름 플레이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가 그때 그 최신 음악선을 봤을 때 그 장키키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쫙 그 냈었는데 앨범을 그 진짜 앨범 모든 전곡이 다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갓 나왔을 때였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을 때인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냥 대충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저 집 영상 좀 몇 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었는데 되게 지금도 제가 듣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만족스러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은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시도들과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사실은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창작력들이. 근데 저도 근데 엉뚱한 시도를 하는 게 진짜 좋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약간 종이학을 접거든요. 그래서 책장 제가 이제 어떤 그때 그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그 영화를 예전에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되게 무심하게 진짜 검종이 이런 걸로 종이학을 촉촉촉 접어가지고 몇 개를 막 이렇게 썼는데 그게 되게 뭔가 갑자기 꽂혔어요. 원래는 종이로 딱지를 막 접잖아요. 쉽게 쉽게. 근데 종이학을 저렇게 쉽게 접는다? 약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종이학을 이렇게 그 다이소 가서 색종이 사가지고 종이학을 다시 이렇게 접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하나하나씩 늘고 있어요. 회사에도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끔 뭔가 집중 안 된다 하면 약간 그렇잖아요. 그 맨날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고 적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감각을 주면 이제 몸이 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또 생각이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꼭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한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오히려 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좀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을 좀 해보는. 그래서 요즘에는 코바늘로 그 네이클로버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작게 네이클로버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 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집중 안 됐다. 앞으로 이런 거 하나씩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자연 다큐 보는 것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우리가 좀 흔히 알 수 없는 그런 생물들 최근에는 푸른발 부비새라고 발이 푸른 새가 있어요. 진짜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가끔씩 그런 자연 다큐 보면 좀 빠져들고 그러면서 약간 그게 어쨌든 좀 새로운 새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새의 이름, 뭐 특성, 얘네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얘네는 약간 플러팅을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뭔가 좀 새로운 책 읽으면 영감 얻듯이 약간 그런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실제로 있는 그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 전체가 다 너무 영감,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게 진짜 생각하니까 쟤 진짜 딴짓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좋아요. 완전 그래서 좋아요. 어디가 한가 요새 제 나름대로 좀 집중하는 방법인 것 같아. 이런 거 못하면 약간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뭔가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약간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약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두 번째로 좋았던 문장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의성은 전념성이 있다.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생각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흡수하고 교환한다. 이것처럼 창의성은 점유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유정님에게도 혹시 무언가를 이 만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뭔가를 할 때 좀 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거나 뭐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그렇게 창의성이 점련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주고받은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늘 북페어에 갈 때 그런 에너지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 북페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하고 싶어서 창작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창작의 에너지와 좋은 기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특히 제가 제일 좋았었던 곳은 생각보다 그 뭉리라는 그게 경기도 어디 되게 숲에 들어가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뭉리라는 마을에 있는 이제 같은 이름의 카페 앞마당에서 북페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규모가 진짜 작았어요. 뭐 셀러도 한 정말 뭐 20팀 안 되려나 이렇게 접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그게 오기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어서 이 카페에 놀러 온 사람들이 구경하거나 하는 정도의 정말 소규모 북페어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진짜 좋아요. 책을 많이 판 건 아니지만 그 공간에 뭐 그날의 공기 이런 것도 좋았었고 그때 같은 셀러 옆 부스에 있던 셀러분이 원래는 그림을 그리셨고 그림으로 상담도 하시고 작업실도 갖고 계시면서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하시다가 이제 책방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책방 열고 이제 그거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점이셨는데 그때 이 셀러분이랑 대화하던 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마케팅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 뭐 아니면은 뭐 에디터로 아주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본다고 난 저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 였었거든요. 내가 그냥 그 분도 그 날에도 그런 불안과 지금도 시작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나는 그림도 그리고 뭐 책도 내고 그러다가 책방도 내고 공간도 운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방향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느꼈어요. 그런 걸 좀 느꼈고 거기 있는 다른 셀러 분들도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하겠어 라기보다는 그러기도 어렵지만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나는 아주 본연의 그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였었어요. 저도 약간 항상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뭔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직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동료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는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계속 딴짓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약간 그거 한다고 약간 혹시 이걸로 바로 직결돼 버리니까 사실 저도 뭔가 이런 거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사실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뭔가 이렇게 뭐 유정님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 사사건건 막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 나도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면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랑 뭐 매일 보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동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이거를 계속 지속해도 괜찮겠다라는 뭔가 응원이 힘이 생길 것 같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응원과 지지가 돼요. 맞아요.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책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유정님은 혹시 네.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네. 어떤 책을 갖고 왔냐면은 그 책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자면은 창작하는 괄호 열고 혹은 창작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라는 책이고요. 디르크 비스라는 분이 쓴 책을 이제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이빈소연이라는 작가님이 한글판으로 번역해 주신 요 책을 이제 제가 구매해뒀었다가 요번에 갖고 오게 됐어요. 이게 연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 방법론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제 북페어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제가 요번에 그래서 드디어 제주 북페일 신청도 했고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대박.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제주 북페일 신청하는 페이지에 내 책의 장르를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그냥 내가 다루는 장르를 3개 정도 선택하는 뭐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 연구라는 걸 어쨌든 이 북페이를 만드신 그 작은 배 분들은 또 어떤 중요한 한 꼭지로 생각을 하셨구나. 이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와 창작이 좀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작과 연구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학교나 학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도 더 넓은 정의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예술가들도 이렇게 광범위한 지식 생산을 하면서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창작 과정에서의 연구가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방법론 같은 걸 짧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책은 어떤 페이지를 먼저 펼쳐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혜진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냐면은 이 이빈소연 작가님이 한글판을 펴내며 쓴 글이 있어요. 서문에. 거기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이들에게 창작은 구름 속 번개처럼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영감의 연속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창작을 지속할수록 우리는 창작이 영혼에서 우연히 발견된 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글자, 이야기, 모습, 형태, 소리, 촉감, 기운 등에 대한 연구와 삶의 경험들이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쌓아온 연구와 삶의 경험들이 창작의 영감을 만든다는데 너무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헤매는 과정이 연구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굳이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고 싶었었던 것도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창작자들에게 연구라는 게 어떤 시작 버튼이 되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들 중에는 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창작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헤매는 창작자들도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작 버튼이 되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혜진님은 일단 어떤 종류의 창작자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창작자인지 그리고 혜진님에게 어떤 영감과 시작 버튼이 되어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연구처럼 쌓여서 창작의 시작이 된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자꾸 헤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네. 근데 자꾸 그러면서 헤매는 이유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좁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헤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연구라는 거를 되게 이제 풀어서 막 예쁘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연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약간 확 부담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약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는 연구, 요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그러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좀 쌓아온 게 꾸준히 좋아하는 책 문장들을 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 이러지는 않았지만, 항상 책을 보면서 그게 어쨌든 기억력이 안 좋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억에 남고 싶다.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책 많이 읽으면 뭔가 상황에서도 이 책에서 이 얘기 했는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번 읽었을 때 그리고 적고 하면 더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 좋아하는 문장 줄 긋고 그거를 이제 아이폰 메모장에 늘 옮겨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움이 됐던 게, 네. 그렇게 수집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담아 놓은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그런 취향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책의 취향, 좋아하는 이 문장의 취향, 작가의 취향,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공원사과를 이렇게 같이 뭔가 책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주제로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쌓아오면서 좀 생겼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들이. 뭐 나는 너무 내가 좀 안 돼서 그렇지만 막 학구에 넘치게 막 이렇게 좀 너무 정보 지식 넘치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도 그런 것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 문장을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긴 하거든요.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문장들을 좋아했구나 하면서 돌아보다가, 그런 어떤 딱 꽂히는 그런 한 문장으로 또 뭔가 다른 걸로 확장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장에 딱 꽂히면 요거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 문장으로 약간 유튜브 제목해서 영상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 조금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그런 문장들 보다가 약간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 문장도 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어디 뭐 이런 컨텐츠를 보다가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가 좀 영감이 된다 이러면, 또 그것도 아이폰 메모장에 저는 인풋이라는 폴더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좀 스스슥 적어놓고, 그것도 이제 가끔씩 돌아보면 맞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이러면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거 약간 이거는 좀 연구랑 좀 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탐조를 하면서 새 사진과 영상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거를 이제 집이나 카페에 가서 그거를 보고 그림으로 이제 또 옮기거든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확실히 그냥 찍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내가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확실히 그림을 그릴 때는 얘가 진짜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진짜 자세히 보게 되고 열심히 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억에 남고 그 차이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산책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뭔가 시작이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주 보니까. 요즘은 좀 나무들이 확실히 봄 하면 뭐 활짝 핀 꽃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시기에 나무들이 새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꽃 봉오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너무 특별하지 않나? 이게 꽃 피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막 나무가 풍성해지기 전에, 직전에 이 모습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퇴근할 때 이제 항상 노을을 보니까, 노을도 사실 비슷비슷할 때도 많은데, 가끔 보면 진짜 신기할 때도 많거든요. 저 약간 진짜 좀 칠해놓은 것 같이 저런 색조합이? 약간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거는 확실히 진짜 이 자연을 봐야지만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그것도 막 보면서 나중에 아이패드에다가 그려놔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혜진님이 말씀하신 네. 거가 전부 다 음. 너무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진짜 그러냐면은 문서화를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문서화를 할 수 있겠네. 저는 진짜 그 혜진님의 아이폰 메모에 네. 그 책별로 네. 인용구들 모아놓은 거 제가 봤었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로 저는 여기도 이미 뭐 인용과 참고 문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지금 네.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너무 연구라고 생각해요. 관찰하고 수집하고 아카이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문서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완전 문서화죠. 그렇네요. 분류하고. 그렇네요. 유정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네. 제가 또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시작 버튼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오히려 또 제가 아까 혜진님도 연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누구나 다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도 늘 그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당연히 연구가 학회에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또 제가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연구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냥 공부한다고 말하고 연구라는 말을 쓰기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자극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섣불리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조심스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책이 좀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다. 더 넓게 연구를 봐야겠다. 그냥 연구라고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연구는 연구, 뭐 연구와 학회, 뭐 논문 이런 것들과 훨씬 더 많이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안에서 이것이 창작으로 연결되면 되게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래도 되나? 이걸 배우고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이걸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어느 조직에 속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독립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니까 이걸 하러 온 게 맞다. 이걸 해야지? 라고 스스로 많이 되뇌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수업 이렇게 필기할 때 이제 노션으로 필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My Thinking 줄여서 MT 이렇게 써가지고 그 밑에 제 생각을 달아놓는 란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막 떠오르는 뻗어가는 생각들을 적어놓는데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수업을 듣다가 관찰자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관찰자라는 개념이 뭐였냐면은 어떤 철학자가 그 과학자들 실험실에 말하자면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랑 과학을 접목하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과학에 대해서 아예 정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관찰한 걸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실험실이 이런 구조로 생겼다. 그래서
여기는 서류가 엄청 많은 어. 실험실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화학 약품들이 오고 가는 실험실이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주고받는다. 막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와. 과학자들은 뭐야? 와서 연구한다더니 왜 이런 걸 했어? 라는 이제 반응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이런 역할을 관찰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네. 그 분야를 계속 관찰하며 쓰는 이런 것들, 관찰한 것들에도 분명히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관찰자가 하도 많이 보니까 결국엔 조금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될 순 없지만 네. 또 되게 그 지식을 획득한 어떤 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뭐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아 내가 디자인 네. 쪽에서 해왔던 게 그 관찰자 역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디자이너가 앞으로도 되지 않을 거고 디자이너였던 적도 없지만 그 디자이너들을 계속 보고 관찰하면서 또 얻게 되는 그 지식들도 있었고 그래서 디자이너와는 다르게 갖게 되는 저만의 텍스트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나는 내가 그냥 그 디자인의 관찰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서 언젠가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뭐 콘텐츠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가 연구에서 창작이 되는 어떤 시작 버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필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자. 관찰자. 너무 좋네요. 관찰자. 근데 확실히 진짜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뭔가 응. 이 외부인 같은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갑자기 좀 진짜 그 자리만의 의미가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에에에에. 너무 좋다. 저도 주변을 잘 관찰해야겠어. 혜진님 너무 관찰자죠. 제가 좋아하는 거 한해서만. 또 다른 문장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 창작의 도구에 관련된 문장이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도구는 작업을 돕는 유용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을 확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이 만들어낼 작업의 일부가 정의된다. 그러니까 그 도구만으로도 그 사람의 작업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약간 꼭 예술 창작이 아니라 생각 정리 같은 작업도 도구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 마인드맵을 그리든 아니면 메모 앱 같은 걸 쓰든. 그래서 도구가 또 창작에 되게 중요한 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림, 영상, 글쓰기, 생각 정리, 레퍼런스 찾기 이런 다양한 창작 과정에서 혜진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도구가 혜진님의 창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창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모으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무엇을 모으냐에 따라 사실 도구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책 문장 모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손으로 아이폰 메모장에 이렇게 모아 놓는데 손으로 쓰는 거 너무 손으로 타자 치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항상 블루투스 키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루투스 키보드도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아주 가벼운, 작고 가벼운 그걸로 해서 언제 어디서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쓰고 옮길 때뿐만 아니라 뭔가 적고 싶을 때 이렇게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적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대화하다가 뭔가 지나가다가 약간 이런 것들이 뭔가 기록해 놓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진짜 저는 무조건 거의 아이폰 메모장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폰 메모의 폴더만 진짜 수십 가지긴 하거든요. 자꾸 뭔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놓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쓸 때 이건 약간 카테고리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자꾸 폴더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쓰고 그리고 그 가끔은 이제 아이패드로 보통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네. 근데 아이패드도 어쨌든 좀 미니여도 폰보다는 크니까. 근데 뭔가 순간적으로 뭔가 그리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폰 펜이 있어요. 아이폰 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터치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뭔가 갑자기 뭔가가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거는 그 아이폰 펜은 또 작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니까 그런 걸로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쌍안경 이제 새 볼 때 쌍안경도 좀 요즘 도구가 되지 않나. 뭐 그걸로 뭔가 만들고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새 사진 찍어서 뭔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려면 사실은 좀 더 선명한 사진이 필요한데 사실은 새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또 달아나니까 사실 멀리서 선명하게 찍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카메라를 사야 하는데 사실 그럴 여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쌍안경. 근데 쌍안경도 좋은 쌍안경이면 사실은 더 좋지만 그럴 여력은 또 없어서 쿠팡에서 적당히 한 16,000원 하는 이게 잘 뭘까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고 그래서 항상 가방에 넣고 그걸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쌍안경 렌즈랑 카메라 렌즈를 진짜 잘 맞추면 좀 어렵긴 한데 그 쌍안경으로 보이는 그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은 새 사진으로 보고 관찰해서 이렇게 뭐 새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항상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건 아이패드 미니. 근데 원래도 11인치로 되게 조금 크고 무거운 걸 썼는데 사실은 별로 막 저는 새 상품에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뭐 기계 최신거 써야 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더 가볍고 싶다. 너무 무거우니까 자주 들고 다닐 수 있게 가볍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년에 이제 아이패드 미니 샀는데 훨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이게 가볍게 내가 더 자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내가 자주 뭔가 창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쓰는 도구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 하나같이 좀 작고 가볍고 자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하는 장소도 뭔가 어디를 꼭 거창한 곳을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뭔가 할 수 있는 이 벤치에 앉아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선호하는구나. 뭔가 생활에서 언제든지 이 창작의 재료도 언제든 어디서든 모을 수 있고 도구도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창작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일상적인 생활 창작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생활 창작이라는 말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좀 혜진님의 창작은 인상주의 화가 같아요. 또 야외에서 자주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화가들을 네. 진짜 좋아하긴 해요. 뭔가 야외에서 우리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좋은 부분이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가 그 야외에서 그림 그리실 때 네. 되게 좋아요. 옛날 화가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캔버스 큰 거 가져가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창작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 네. 사람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 어디서나가 혜진님에게는 이런 정말 네. 자연 속의 벤치 이런 게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도심 말고. 도심이 아니라 도심 그렇네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자연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유정님의 도구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책 만들 때를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제가 주로 그동안 인디자인으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근데 제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닌데도 꼭 그런 어떤
체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편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제주 북테일 참여하면서 네. 그 이제 참여사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별 코멘트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저한테는 어떤 말을 써주셨었냐면은 한번 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은 제가 만드는 책이나 그런 창작의 방식들이 워낙 좀 정제된 이런 어떤 틀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만들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창작을 하는 활동을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제가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 만들던 어떤 틀이나 관성을 좀 깨보는 의미에서 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이잖아요. 저는 혜진님처럼 이런 생각보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즐겨 하지 않았거든요. 잘 못하기도 하고 약간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봐야겠다.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서 그 스캐너, 복합기 이런 거를 갖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결국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진짜 진을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진 공장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갖춰졌네요. 또 준비가 장비인데 준비가 됐어요. 역시 장비가 그래. 조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놓고 창작을 너무 재밌을 해봐야겠다. 것 같아요. 진 같이 해요, 같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